네, 오늘도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가장 쉽고 또 재미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봅니다.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로 저희 돌아왔는데요. 계속해서 MTN 이학영 전문위원님과 오늘 주식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할 미국 주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오늘 소개해줄 주식은요, 이 버피동의 버크셔 해서웨이죠. 네. 최근에도 좀 몇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이제 워낙 많이들 알려진 회사죠.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 그 회사 이름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요. 오늘 이 회사를 소개하는 것은 딱 요즘 같은 시기에 딱 어울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소개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오마 현인으로 워낙 많은 별칭을, 수많은 별칭을 갖고 있는 존경받는 부자죠. 워렌 버핏이 대표로 있는 지주화 회사가 되겠고요. 소위 버크셔 해서웨이 A주 같은 경우에는 상장일에 240만%가 상승하면서 연평균 무려 20%씩 주가가 올라갔던 그런 대단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1839년에 섬유 제조 회사로 시작했는데 그걸 이제 그 다음에 1960년대에 워런 버핏이 이제 인수하면서 그것을 이제 자산 운영 회사로 이제 완전히 탈바꿈한 회사가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회장은 이제 워런 버핏이 되겠고요. 부회장은 워런 버핏보다 또 나이는 2살 정도 위에 있지만 같은 동네 출신이거든요. 오마에서 같이 자란 분인데요. 부회장은 찰리 먼거가로 돼 있는 그 유명한 회사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되겠습니다. 네, 사실 워렌 버핏 하면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지만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는 조금 생소한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본다면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워렌 버핏 하면 제가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그거 이제 검색창을 어저께 돌려봤더니 책이 워렌 버핏이라고 치기만 하면 국내에서 발간된 것마다 160여 원이 되겠고요. 워렌 버핏과 관련되는 강의도 많이 있습니다. 오프라인 강의도 많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지만요. 상대적으로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 이름 자체는 아직까지 생소한 분이 꽤 계십니다. 다만 이제 요즘은 상장된 회사를 많이 갖고 있는 거로 유명하지만 사실 상장된 회사뿐만 아니라 비상장 회사를 직접 갖고 있는 것도 워낙 많이 있습니다. 언론사도 많이 갖고 있고 미국에서 가장 큰 소위 그 자동차 딜러십도 수많은 가지를 갖고 있는 분이 바로 이거 되겠고요. 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씨캔디스 같이 어떤 젊은 여자 친구들이 애들이 좋아하는 캔디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무슨 초콜릿 회사도 갖고 수많은 기업 갖고 있죠. 그리고 보험 회사도 갖고 있고 수많은 기업들을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비중이 큰 기업 중 하나가 보험 회사인 가이코입니다. 이건 보면 여러분들 메이저리그 야구 보거나 이럴 때면 항상 입간판도 많이 있는 기업인데요. 그 정도로 많이 갖고 있고요. 또 유명한 것은 철도 회사들, 그러니까 비상장이지만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섹터별로 보면 보험이 27%나 갖고 있고요. 제조업이 21%, 운송회사가 21% 등을 갖고 있는 대표적인 어떤 자산을 직접 비상장 주성으로 갖고 있는 건데 비상장뿐만 아니라 상장사를 다 갖고 있습니다. 참고로 앞서 잠시 제가 딜러십 얘기했는데요. 딜러십도 진짜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거든요.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조지아, 인디아나, 미주리, 뉴멕시코, 그리고 텍사스 등에서 80여 개 이상의 자동차 딜러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텍사스에 계셨잖아요. 네. 텍사스에서 그냥 부모님이나 자동차 싸셨으면 알게 모르게 버크셔 해서웨이에 돈을 갖다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거네요. 네, 그 정도로 딜러십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딜러십을 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토네이션 같은 건 S&P 500 기업인데 그것도 상당히 좀 주목받는 기업인데 미국에 340여 개 딜러십을 갖고 있을 정도로 지역별로 다 딜러십을 구분되어 있으니까 그 정도로 정말 대단한 것들이 많고 있고요. 언론사도 뉴욕, 오클라호마 당연히 오마하에 있는 오마하 타임즈 대가에게는 그 워렌 버핏이 갖고 있는 건데요. 언론사도 32개나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회사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투자할 만한 곳을 쏙쏙 찾아서 이렇게 찾아냈는지 그 시각도 그의 그 버피동의 그 눈도 참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 버피동이 투자한 그 자산도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비상장 기업들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은 이제 상장된 기업들을 뭐를 갖고 있느냐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도대체 워런 버핏은 어떤 관점에서 주식을 선택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책을 쓰고 책도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100만 원, 200만 원 내고 강의도 들어 다니시는 거거든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이런 공부를 하고 다니는 거죠. 중국 사람들 많이 공부하는 것들인데요. 사실 이제 비중이 제일 큰 것은 여러분들 이제 이미 잘 알려다시피 전체 비중에서 거의 좀 45%가 차지한다는 시가총액 기준으로 애플이 제일 많이인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대 주주로 올라서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코카콜라,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웰스파고, 크라프트하인즈, 무디스, JP모건 체이스 등을 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보면 한 이제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기술주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기술주를 애플을 샀을 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중간에 보면 오른쪽부터 보시면 오른쪽에서 초록색 다음에 약간 붉은색 있지 않습니까? 네. 핑크색이 왼쪽은 하나도 없죠. 그게 그러네요. 기술주거든요. 네네네. 기술주가 이제 35%, 40% 넘는 수준까지 왔다는 거가 되겠고요. 초록색은 엄청 컸다가 약간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압도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게 금융주입니다. 그래서 금융주와 지금 기술주가 많이 갖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아마존은 이제 2019년부터 아직 상당히 소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매번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자기가 아마존이랑 구글을 놓친 것이 후회가 된다 얘기했고요. 네. 보면 이제 애플을 얘기할 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죠. 애플은 기술주인데 왜 샀느냐 했을 때 애플은 기술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소위 애플의 에코시스템에 들어있기 때문에 애플은 이제 필수 소비재다. 그런 유명한 일화를 얘기했던 또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자사주를 매입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도 이제 살 게 없어서 자사주를 산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제 자사주는 이슈가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자사주에 대한 그 매수의 기준을 이제 명확했었어요. 그 워렌 버핏이 작년 봄까지 명확했었는데 그 전까지는 PBR이라고 얘기했고요. 자산 가치 대비 어떤 주가 비율이요. 그 밸류에이션이 1.3배 이하 되면 산다라는 원칙이 있었는데 작년에 그걸 뺐습니다. 없애버리고 그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랑 오른쪽에 있는 게 찰리 먼거인데 여러분 화면에서 찰리 먼거 우리가 얘기해서 싸다고 생각하면 사겠다. 약간 다소 애매모호한 얘기를 했는데 작년 1년 동안 주가 재미없었거든요. 금년에도 초 1분기에 별로 재미없었게 훅 떨어졌잖아요. 그때도 별로 안 샀는데 이번 지금 엊그저께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번에 깜짝 놀랄 수치들을 발표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사주를 엄청 산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이익이 많이 2분기에 좋아진 건 어찌 보면 당연하죠. 주가가 올라왔으니까 그런 건데요. 2분기 자사주 매입이 50억 달러를 샀습니다. 1분기에 17억 달러 산 거에 비하면 3배를 2분기에 샀고요. 이 규모는 작년 전체 산 것보다 많은 것이 되겠고요. 특히 7월 한 달이 지난 거로 지금 추정건데 7월에도 또 20억 달러 이상을 산 것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은 이제 자사주 사면 주식이 소각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6월 말 기준으로 지금 버크셔에서의 A주 기준을 보면 160만 주였는데 159만 주로 또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주식수가 줄어들면 그 가치는 주당 가치는 더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주가는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항공주의 매도 때문에 많은 비판을 하셨지만 항공주 상대 한 3%밖에 안 됐던 거고 네. 절대 비중 큰 애플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 그런 것들이 가장 큰 효과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매입을 이렇게 했지만 항공주를 매각으로 인해서 오히려 현금을 오히려 크게 증가하는 그런 것도 최근의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역시나 가장 큰 단점은 너무 비싸다. 네. 너무 비싸다. 이런 건데 네.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겠어요? 31만 달러나 되는 그 금액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시고 가끔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을 하면 버크셔 해외 한 주에 무슨 3억 달러가 넘는다. 3억 5천 원입니다. 버피동이나 되니까 자사주를 이렇게 막 마구 매입을 하지 네. 한 주만 사기에도 지금 굉장히 벅찬 규모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아시면 이제 완전히 또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맞습니다. 한 주당 제가 어저께까지 찾아보니까 31만 4천 달러니까요. 한국 돈으로 하면 3억 5천도 아니고 환율 계산하니까 3억 7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요. 그럼 가끔 여러분들 뉴스 그림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1년에 한 번 주총회장에 저 장소에 모여서 오는 거 지금은 라이브로 다 전 세계 중계하는데 다만 올해는 이제 못했죠. 네. 올해는 온라인으로 랜선으로만 했는데 저 많은 사람이 저거 다 갖고 있냐는 거죠.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버크셔가 한 주를 결국은 두 번에 나눠서 걸쳐서 1,500분의 1로 만든 B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A주, B주 있는데 다른 것과 달리 이거는 주권도 똑같고 권리도 똑같습니다. 다만 권리가 1,500분의 1이라는 겁니다. 우선주가 아니라 똑같은 주식인데
권리만 1,500분의 1입니다. 그래서 권리가 1,500분의 1이라도 주주를 행사하는 데는 아무 문제 없어요. 1,500분의 1에 같지만 행사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정확히는 1996년에 30분의 1로 줄였었고 2017년에 다시 50분의 1 줄였기 때문에 결국은 1,500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는 누구나 주주만 되면 누구나 권리 가능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2018년에 저도 버크셔스의 주주총회에 참석했고 그때 제가 거기서 실황 방송을 해갖고 저희 방송에 제가 영상을 보내서 영상을 제가 뉴스로 보내드린 적이 있거든요. 항영웅 네. 버크셔스의 주주총회 가셔가지고 저도 그분 앞에서는 애기죠, 애기인데 네. 저도 들어갈 정도니까 이거 제가 A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B줄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갖고 있을 정도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거가 되겠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매년 진행하는 법비과의 점심 행사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역시 코로나 때문에 안 했는데요. 작년에는요. 중국 벤처기업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젊은 친구 20대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19년에요. 460만 달러에 낙찰이 됐어요. 56억 원짜리 점심을 산 겁니다. 먹은 겁니다, 이 친구가. 물론 그거를 버피동에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아니라 도네이션 들어가거든요. 전부 다 도네이션 하는데 그 돈 도네이션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많은 분들이 워런 버핏을 존경하신다면 존경 안 한다면 제가 할 말이 없고 존경한다면 버크셔스의 주식을 사는 게 가장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애플이란 것들을 30-40%면 좋아하시는 거 다 갖고 있고 나머지가 쉽게 해서 가치주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싶으면. 그래서 은행주가 조금만 올라가기 시작하면 지금 이거 사상체육과는 제가 뭐 그렇게 멀지 않았을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투자의 규제로 워낙 존경받는 이 버피동의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MTN 이항영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 토글에서는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을까요? 우리 토글 한번 불러볼까요? 헤이 토글!